저는 이제 뭐 생을 마감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뭐 많지는 않아요.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죽고 나서도 만족스럽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저는 이제 아이들이 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존중받으면서 재밌고 행복하게 짧게 사는 게 저는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침에 뭐 먹었어? 아침에 치카치카 안 했어? 시도했죠. 했는데 왜 이래 음식이 왜 남았어? 딸아이가 스미스 마제니스 신드롬이라는 희귀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이제 뭐 말은 천진난만 하지만 사실 뭐 느끼는 입장에서는 카페 나죠. 카페 사주세요. 카페. 다음에 가자. 그러면 받아주세요. 빨리 엄마가 너무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던데. 복용하고 있는 정신과 약이 있어서 카페인하고 결합을 하면 과도하게 흥분한 상태, 그때부터는 이제 커피를 못 마시게 했죠. 이따가 끝나고 엄마가 아이스티 사줄 거야. 싫어. 내가 황소를 삶아 먹었나? 어쩜 이렇게 힘이 세니? 약속.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다 주목을 받고 싶어 하고, 이목이 집중이 되지 않으면 그걸 집중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적절한 행동들을 좀 하고, 그런 편입니다. 태영이는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태어났는데, 너 엄마가 화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누구죠? 큰 소리나 소리 지르지 말고. 네. 운동신경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뭔가를 하면 기능적인 건 정말 잘하는 아이였어요. 드림 휴게소라고 아주 작은 휴게소가 있어요. 충무김밥을 파는데 그 충무김밥이 엄청 맛있나 봐요. 우리 아들은 꼭 거기를 가서 충무김밥 한 개도 아니고 2개랑 라면을, 근데 이게 이 아이한테는 굉장한 낙인가 봐요. 엄마한테 좀 칭찬 들을 만한 일 했다 그러면 하남휴게소 충무김밥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매번 주말엔 데리고 갑니다. 또 한 번 드라이브 나가면 7, 8시간 드라이브를 해요. 갈 거야. 갈 거죠. 까지 갈 거야. 배고나 해먹어. 배고나. 알았어. 이제 집에 가서 쉴게. 아빠 와. 어? 아빠 아빠는 안 오시잖아. 하늘나라 가셨대. 맞아. 21년 5월이었어요. 지민이는 아마도 아직도 잘 모를 거예요. 태영이는 아빠가 아픈 걸 보고 쓰러진 것도 보고, 아빠의 죽음이 아들한테는 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지민이 때. 아이 하나, 지민이가 장애가 있다 그랬을 때는 감사하면서 키웠어요. 나한테 주신 선물이니까 힘든 줄 모르고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정말 하늘에다 대고 삿대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예. 지금 저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딸이고 아들이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추적 검사할 때 뼈도 여러 군데 이제 전이가 됐고 간에 있는 암세포는 더 커졌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아이들 생각이 먼저 났죠. 제가 뭐 죽고 사는 것보다는 일단 이 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거의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부재하게 된다면 그 자녀분들이 어떤 상황? 저는 그냥 감히 딱 상상이 되건데 바로 시설에 보내지 않을까요? 네. 지민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증에 속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본인의 욕구도 굉장히 많아요.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도전 행동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사회복지사가 얘를 돌볼 여력이 안 되면 약물 처방을 높여서 받겠죠. 중추신경을 누르는 약물 치료를 과도하게 받으면 하루 종일 자던가 멍해 있던가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 있던가. 시설에 갔을 때 우리 지민이 같으면 약물 처방을 추가로 과도하게 받을 확률이 높은 아이인 거죠. 감금이 될 수도 있고 심리안정실에 독방에 넣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저는 사실 불안해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이 없어요. 태영이는 이탈행동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신용카드 들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 아이가 시설에 만약에 들어갔다, 아들은 분명히 일탈행동을 할 거고, 그러면 일탈행동을 했을 때 이 아이가 과연 다음에 다시 그 시설로 돌아가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안 돌아갈 확률이 커요. 그럼 이 아이가 집이 없으면 어딜 가겠어요? 뭐 거리를 배회할 확률이 커지겠죠.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 중에 발달장애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서울역을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고 저 아이는 약간 좀 지적장애가 있어 보인다? 눈에 띄는 아이들이 정말 심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공포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도 누군가가 엄마도 없고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딱 제 아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죽고 없어도 그리고 발달장애 부모들이 사실은 아이들을 남겨놓고 먼저 가는 부모들 많잖아요.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제도밖에 없다는 거, 서비스밖에 없다는 거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시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어떤 지원도 못 받는 상태에서 제가 죽을까봐 그것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아이들을 이대로 두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보겠어요? 이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제발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끝까지 관심의 끈 놓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머리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시설보다는 지원주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만족스럽게 본인들의 의지대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존중받으면서 재밌고 행복하게 짧게 사는 게 저는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죽고 나서도 절대로 시설 가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막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또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그 프로파일링에도 주거돌봄 서비스 이제 개별적으로 그다음에 지민이의 특성, 병력상 그다음에 이 아이가 어느 병원에 그다음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이 아이가 만약에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는 후원자 누구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가 어쨌든 어느 기관이든 이 아이를 눈여겨볼 수 있을 수 있게 제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다 하는 거죠. 이제 아들이 끊임없이 이제 저의 존재를 계속 확인을 받아요. 엄마랑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쭉 같이 살아요. 누나는 그냥 엄마랑 나랑 누나랑 셋이 살아요. 저는 이제 그 아이들한테 제가 부재가 금방 올 거라고 못 알리겠어요.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같이 안 자요. 왜냐면 자면 등 긁어라, 뭐 손 긁어라, 뭐 머리 긁어라. 근데 처음엔 그거 다 해줬거든요. 지금은 갑자기 느닷없이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엄마가 없어지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거 등 긁는 거 이제 이거 갖다 놓고 등 긁으려면 이걸로 긁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럴 때 제 가슴이 정말 미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엄마랑 같이 자고 싶다고 얘기할 때. 저 사실 같이 자고 싶죠, 아들이랑.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이 더 클까봐. 엄마의 부재가 혹시라도 이제 더 크게 다가올까봐 이제 그거를 제가 자제를 하는 거죠. 간장 조금만 넣어. 맛이 어때? 저거 맛이 어떠냐고. 맛있어. 맛있어? 사실 뭐 장애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큰 바람은 지민이든 태영이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그래도 이쁨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사실 발달장애 아이들도 욕구는 똑같거든요. 일반 비장애와 욕구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누구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권, 그다음에 그 삶에 관한 선택 이런 것들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두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 발달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그게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들 절대로 눈을 못 감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특혜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생존권입니다. 네. 그거 정말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